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팀에서 원자들을 맡고 있는 김광래입니다. 지금 현재 유가가 상당히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럽 전역의 재봉쇄 우려와 더불어서 리비아 생산 증가, 그리고 미국 리그스 증가, 그리고 대선의 불확실성 여파 등으로 지금 33불대 밑으로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11월 첫째 주는 이제 코로나 재확산의 논란 시장에 대한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영국의 전격 봉쇄 조치에 코로나 재확산 공포가 더욱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프랑스 같은 경우는 5개월 만에 재봉쇄에 들어갔는데요. 학교와 공공 서비스는 개방을 하지만 식당과 술집을 비롯해서 비필수 사업장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이동은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전국 봉쇄에 돌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30일부터 최소 12월 1일까지라고 밝혔는데요. 프랑스 하루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었고,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지금 현재 가장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봉쇄령을 시행한 이후에 한 2주 정도를 지켜본 후에 상황이 만약에 나아진다고 하면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목표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규모를 하루 5,000명으로 낮추는 데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독일도 지금 현재 부분 봉쇄에 들어갔는데요. 일단 내일이죠. 그러니까 11월 2일부터 4주간 식당과 술집, 그리고 영화관, 숙박업소 등에 대한 여가시설을 문을 닫는 부분 봉쇄에 도입을 했습니다. 다만 1차 유행 때와는 달리 상점이나 아니면은 그 학교 같은 경우는 계속 문을 열고, 식당도 포장 판매는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영국도 전일 기준으로 이제 4주 봉쇄에 들어가면서 유럽 내의 전반적인 이제 도미노 봉쇄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미국 증시도 지난주에는 유럽 주요국들의 봉쇄와 그리고 미국 일부 지역 봉쇄 조치로 급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금융시장 불안이 유가를 강하게 좀 짓누르는 모습입니다. 한편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과 수단 관계를 정상화를 중재를 하면서 UAE와 바레인에 이어서 세 번째로 트럼프가 중재 성공에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하는 장면을 굳이 연출을 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중재자 면모를 좀 부각시키는 한편 미국 내 유대인들의 표를 얻기 위한 행보로 좀 풀이가 됩니다. 그는 또한 덧붙여서 이제 향후 합류하기로 하는, 그러니까 합류를 원하는 국가가 최소 5개 국가가 더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중 사우디도 포함되기를 원한다면서 최대 무슬림 순위파 맹주국을 지목하기도 하는 등 중동 지역의 추가 협정 체결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이는 이란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적대 국가들의 테러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란 석유 산업에 추가 제재를 가하면서 좀 압박을 했는데요. 일단 제재 대상은 이란 석유부, 국영 석유사, 그리고 국영 유조선사 등을 지정을 했고요. 이란 혁명수비대에 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 내 자산은 동결이 되고 미국인들과의 거래는 금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사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입니다. 이미 그 3자 제재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일부 개인들은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어차피 포함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이란은 미국 제재로 약 200만 bpd가량의 생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제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된다고 한다면 지난 이슈 페이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이란 핵 프로그램 복귀와 더불어서 제재 해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란발 공급 과잉 우려도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코노코필립스사에게 알래스카 국립 석유 매립지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승인을 했습니다. 30년간 하루 평균 16만 배럴 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이번 건설로 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00명의 고용된 프로젝트 운용 인력을 창출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언급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건설은 내년에 시작되고 생산도 5년 뒤에나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 대선 전 트럼프 대통령의 생생내기용으로 평가가 됩니다. 또한 주요 격전지인 펜실베니아에서 바이든 후보가 연달아 말실수를 한 틈을 타서 트럼프는 셰일 산업 의존도가 높은 펜실베니아에 뒤처져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프래킹을 지지하는, 수압화쇄를 지지하는 행정명령에 전일 서명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수압화쇄를 금지할 것이라고 누누하게 강조를 해오면서 향후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에는 미국 내 석유 산업이 붕괴될 것이다 라고 누누이 주장해 온 바가 있는데요. 바이든은 이에 대해서 프래킹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연방정부의 그 신규 프래킹만 금지하겠다라며 보조금 중단에 대한 가능성만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셰일 기업들한테는 달갑지 않은 발언입니다. 오펙 플러스 국가 중에 한 곳인 오만의 증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년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최소 16%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5년간 현재 유가가 유지될 경우에는 재정적자가 매년 GDP 대비 15%를 기록을 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 전체 국가 세수의 80%를 원유와 가스에서 충당을 하고 있는데요. 재정균형 유가가 80달러 수준으로 현재 40달러, 30달러 후반에서는 사실상 좀 갭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현재 오만에서는 남은 옵션은 총 3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와의 그 약속을 무시하고 원유를 증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국유자산을 매각을 하던지, 아니면 중국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비단 오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펙 내에서도 최소 10개국이 비슷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으로 이슈 페이퍼를 통해서 팔로우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비아인데요. 리비아는 영구적인 휴전협정 체결 이후에 리비아의 증산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기준으로는 리비아 생산량이 약 80만 bpd까지 증가를 한 상황이고, 리비아 국영기업은 시장에 공표한 12월 말이 아니라 11월 말까지 약 100만 bpd에 도달할 수 있다고 언급해서 공급과의 우려를 상당히 키워놓은 상황입니다. 리비아는 내정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약 120만 bpd가량을 생산을 해왔었고, 과거 최대 생산량은 180만 bpd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리비아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고, 다음 달 11월 말 오펙 정례회의에서 리비아 면제 지위 철회와 감산 쿼터 부과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와 대선 등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사실 유럽 주요국들의 봉쇄는 지금 현재 그 경제 최대 강국인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이 봉쇄 조치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다른 유럽 내 주요국들도 추가 봉쇄 가능성이 유가의 하방 압력으로 좀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리비아의 공급 증가세는 사실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점도 유가에 상당히 부담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제타 같은 경우는 이슈가 빠르게 소멸이 되면서 그 멕시코만 일대에 생산이 재개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멕시코만 일대에 약 50% 이상, 약 90만 bpd 가량의 생산 차질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유가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경합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와 바이든의 그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축소가 되면서 미국 대선 결과에도 상당히 좀 유가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주 유가 예상 범위는 32불에서 36불 사이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대선 결과 이후에 기대감에 소폭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재 유가 레인지에 반영을 해놓은 상황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바이든이 당선되건 트럼프가 당선되건 유가의 하방 압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질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예,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